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DB로 날려보낼 데이터들을 서버 쪽에서 제의하는 JSP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JSP는 여기 디렉토리에 있고요. 조회 때와 마찬가지로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부분부터 제가 이제 조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를 붙이고 뭐 공통함수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저희 라이브러리를 초기화를 시키셔야 될 텐데 얘는 좀 복잡하죠. JSP로 들어오는 놈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수 리스트하고 인풋 쪽이 있겠죠. 아웃풋 리스트, 이쪽 아웃풋 쪽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JSP로 전달하는 오브젝트가 리퀘스트가 있죠. 리퀘스트를 또 한꺼풀 씌워놨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JSP로 뭐가 넘어오죠? 리퀘스트 오브젝트 XML이 넘어오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한 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2까지 이렇게 쳐보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통신 프로토콜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자, 이렇게 날아갑니다. HTTP 통신 프로토콜이 헤더 파트 있고 컨텐츠 파트 있는데 이 컨텐츠 파트 쪽에 있는 게 XML이죠. XML을 웹서버가 받아서 리퀘스트 오브젝트 담아가지고 통째로 던져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죠? JSP에서 파싱에 쓰셔야죠. 그래서 다시 JSP로 가면 파싱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리퀘스트 리시브 데이터. XML 만들 때는 샌드 데이터 하시면 되죠. 리시브 데이터 하시면 파싱 해줘요. 제가 조회 JSP 설명 드릴 때 굳이 저희 라이브러리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느 케이스에 걸리냐면 지금같이 저장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XML 파서가 훌륭하게 만든 게 만일 있다면 굳이 저희 라이브러리 안 써도 되는데 보통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게 프로젝트 하실 때 편할 겁니다.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파서들은 공짜 파서들 있죠. 별로 신통치가 않죠. 그래서 파싱 때문에 저희 라이브러리를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싱을 했으니까 여기에 담겨 있겠죠.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꺼내 쓰시면 되는데 맨 상위에 있는 게 변수 리스트하고 데이터셋 리스트 요거 꺼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리스트에서 데이터셋 한 개씩 꺼내실 텐데 get 데이터셋에서 input 요렇게 꺼내야 돼요. 왜죠? 다 화면으로 가보죠. 저장 버튼 쪽에서 트랜지션에서 쏠 때 이렇게 닫죠? 기억나세요? 화면에 있는 DS4번을 서버로 쏠 때는 인풋으로 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서버에 도착하면 데이터셋이 뭐죠? 인풋이죠. 그러니까 인풋으로 꺼내야겠죠. 자,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를 두 개 꺼내는데 인바1하고 인바2가 있죠. 근데 코딩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좀 개판합니다고. 이 부분을 많이들 틀리세요. 왜 틀리시는지 한번 볼게요. 인바1하고 인바2가 화면 쪽에서 인바1은 트랜잭션의 물음표 뒤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트랜잭션 있죠? 자, 물음표 뒤에 가면 인바1 이렇게 넘어가죠. 인바2는 어디 넘어가냐면 아규먼트 넘어가요.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날아가는 위치가 다르죠.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는데 HTTP 통신 프로토콜에서 트랜잭션 어디다 줬냐 여기에 따라서 인바운은 어디 들어가죠? 여기 물음표 뒤에 헤더 파트에 들어가죠. 그러면 웹서버가 리퀘스트 오브젝트에 담아서 JSP한테 던져줄 거고 인바2는 XML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웹서버가 파싱을 안 해주겠죠. 리퀘스트 오브젝트에 담겨 있지 않겠죠. 그죠? 들어갈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SP 코딩 하실 땐 인바1은 request.getParameter에서 꺼내시는 거고 인바2는 XML 안에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러리를 써서 꺼내야 빠져나오겠죠. 많이들 틀리시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인바2를 꺼내는데 XML 안에 있는 거를 request.getParameter에서 꺼내세요. 그러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자, 요거 틀리지 마시고 유념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아웃풋 부분 넘어가고요. JDBC 커넥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넘어온 레코드 수만큼 루핑을 돌려가지고 레코드 상태 정보 따라서 입력한 레코드면 인서트, 수정한 레코드면 업데이트 이렇게 SQL을 쓰시면 될 텐데 자, 뭐 로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되겠죠.
DB로 넣을 때 뭐 로직 잡는 거는 마이 플랫폼으로 잡던 뭐 다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잡아 돌리던 DB에 넣을 때는 로직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넘어온 레코드가 입력한 레코드인지 수정한 레코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야죠? 화면 쪽에서 가르쳐줘야죠. 보내는 쪽에서. 자, 그런데 문제가 데이터셋에 가면 데이터셋에는 칼럼하고 레코드밖에 없죠. 그럼 뭐가 없죠? 레코드 상태 정보를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JSP를 짜시게 되다가 JSP에서 요쯤 오게 되면은 이제 뭘 만드시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플래그 칼럼을 아마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요거를 이제 엑셀을 띄워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데이터셋이라고 그러고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표시를 한번 잠깐 해보죠.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셋이 있고 자, 칼럼하고 레코드만 있어요. 그죠? 레코드 상태 정보 남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기다가 플래그 칼럼을 만드시게 되겠죠. 플래그 칼럼 만드시고 이제 add로 했어요. 입력을 한 건 했으면 분명히 여기다가 대문자로 I 하시게 될 겁니다.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을 했으면 비교를 해야죠. 로직이 골치 아파지죠. 비교한 다음에 업데이트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면 골치가 아프죠. 그냥 지워버리면 안 되죠.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예요. 템프 데이터셋을 만드시게 될 거고 여기다 템프 하고 만들겠죠. 템프 데이터셋 만들고 여기다가 삭제한 레코드를 옮기는 과정을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화면 쪽에서 트랜잭션 하는 부분, 이 부분 넘어가는 데이터셋에 한 칸 띄고 분명히 템프 데이터셋도 넘어가라 뭐 이런 코딩을 막 하시게 될 겁니다. 코딩 양이 많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어요.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셋에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플래그 칼럼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셋 영역이에요. 칼럼하고 레코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이런 게 있어요. 로우 타입.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영역입니다. add로 하시죠. 그러면 insert라고 맡겨놔요. 기본적으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노멀이라는 글자가 기본적으로 다 세팅됩니다. 노멀로 세팅이 다 되고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노멀 이렇게 다 채워져요. 조회를 하시면. 그러다가 add로 하죠. 그러면 insert라고 지금 맡겨놔합니다. 수정을 하시면 자기가 비교를 해요. 이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비교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라고 맡겨놔요. 삭제하면은 여기서 지우긴 지워요. 지우는데 이걸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이쪽에 가면 템프 데이터셋 만드실 필요 없어요. 딜리트 버퍼라고 하는 공간이 데이터셋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딜리트 버퍼가 매달려 있고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좀 전에 지운 거를 이렇게 옮겨줘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얘는 딜리트 버퍼라고 하고요. 딜리트 버퍼. 요 딜리트 버퍼 쪽으로 딜리트로 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하고 서버로 쏠 때는 그 빨간색 레코드만 쏜다 그랬죠. 요 두 레코드 날라가고 업데이트, 그죠? 그리고 삭제된 레코드, 요것도 같이 날라가겠죠. 그런 과정을 콜론 U만 하시면 여러분 알아서 그 마이 플랫폼이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신 프로토콜 얘기 잠깐 보여드리면 통신 프로토콜의 XML 쪽에 제가 여기서 ABCD2만 넘겼죠. 이렇게 레코드 한 레코드 넘어갈 텐데 레코드 타입은 인서트 이렇게 해서 서버 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마이 플랫폼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수정했어요. SQL을 잘 보시면 셋절 있고 웨어절 있죠. 셋절에 뭐 들어가야죠? 사용자가 바꿔놓은 값 들어가야죠. 웨어절에는 사용자가 바꾸기 이전 값, 옛날 값이 JSP 쪽으로 넘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화면 쪽에서 마찬가지. 사용자가 바꾼 값하고 옛날 값도 같이 보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마찬가지 안 보이지만 이쪽에 뭐가 있냐면 org 버퍼라는 공간이 있어요. org 버퍼. 이렇게 공간이 있고 조회를 하시면 둘 다 퍼붓습니다. 이쪽에도 데이터 퍼붓고 이쪽 org 버퍼에도 퍼붓고 그런 다음에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요쪽만 건드리게 돼요. 입력하고 뭐 수정하고 한 것들 요쪽만 건드리게 되고, 서버로 쏠 때는 업데이트 그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수정한 레코드, 그 경우에는 요 ORG 버퍼에 해당하는 값도 마찬가지 서버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을 마이플레임은 자동으로 해줍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통신 프로토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조회하고요,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처럼 A, B, C, D, E 하죠. 그리고 수정 한번 해보죠. 이 수정? 어떤 분이 넣으셨네요. 뭐 A 이렇게 수정했어요. 눌러보면 레코드가 두 개 날아가죠. 입력한 레코드하고 수정한 레코드, 이렇게 입력한 레코드 날아가죠. 수정한 레코드는 업데이트라고 되고 ORG 레코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마이플레임은 자동으로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레코드 상태 정보 꺼내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게 레코드 상태 정보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인서트 들어오겠죠. 수정했으면 업데이트 이렇게 넘어오고, 삭제된 레코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삭제된 레코드는 이렇게 별도로 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만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가서는 뭐 특별히 더 드릴 얘기 없어요. 변수 추가하고 보내고 XML 전달하고 했던 거는 제가 그 조회 JSP 할 때 설명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 자동으로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화면 처리를 할 때, 다시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화면에서 처리를 할 때 그 입력한 레코드 노란색, 수정한 셀은 파란색,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 것 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에서 메서드를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저 데이터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을 화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메서드를 좀 알려드릴 텐데, 데이터셋의 메서드 있죠. 요 중에 딜리트 버퍼에 있는 내용을 꺼내고 싶다, 삭제된 레코드, 그거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get del 어쩌고저쩌고. 수정한 셀 있죠. org 버퍼에 있는 거, 그것들 알고 싶다 그러면 get org 어쩌고저쩌고 요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레코드 상태를 못 꺼내고 싶다, get raw type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써서 화면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영역들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고 싶죠. 그래서 한번 보죠. 제가 넘버 칼럼 앞에다가 칼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뭐 로우 타입이라고 찍어보죠. 이렇게 하고 EXPR에다가 좀 전에 알려드린 get row type 있죠. 그거 한번 찍어보죠. get row type. 데이터에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get row type은 레코드 번호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레코드 찍어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저장하고 닫고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일단 조회를 합니다. 그럼 노멀로 세팅되죠. 입력을 합니다. 인서트 되죠. 수정해 볼게요. ABCD가 해볼까요? 얘를 막 바꿔요. 그러면 업데이트로 바뀌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교육할 때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랬다가 원래대로 A, B, C, D, E로 바꾸면 제자리로 돌아가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볼까요? 돌아갑니다. 이거 안 해주면 프로젝트 난리 나겠죠. 그죠? 자동으로 해줘요.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여러분들 코딩 양이 무지하게 증가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서버 쪽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릴 게 있어요. 화면 쪽하고. 일단 화면 쪽으로 가서 저장 버튼에 보시면 트랜잭션 아규먼트에 뭐가 하나 없어요. 날아가는 데이터셋, 날아오는 데이터셋, 날아가는 변수, 뭐가 하나 없죠? 날아오는 변수 처리가 없어요. 그것 좀 얘기를 드릴게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서버에서 변수를 아웃바라는 변수를 에러코드 LMS 위에 하나 더 쐈습니다. 이렇게 쐈어요. 화면 쪽에서 이 아웃바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수 밖에다가, 함수 안에다 쓰시면 안 돼요. 함수 밖에다가 아웃바라는 변수를 선언하세요. 선언만 해놓으시면 서버에 갔다가 오면은 여기 이 값에 자동으로 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날라오는 변수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서버에서 변수를 100개 쐈어요. 100개 쏘면은 여기다 변수 100개를 다 선언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한테 한 100개 되니까 어레이 되냐? 물어보시는데 어레이 안 됩니다. 어레이로 날라올 것 같으면 데이터셋에 담아 쓰면 되겠죠. 뭐 어레이나 데이터셋이나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통 실제 프로젝트에서 공통 변수들 있죠. 뭐 유저 아이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변수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할 때마다 무조건 그냥 쌌다 받았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에만 몇 개 이렇게 쓰시는 경우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콜백 함수에 아규먼트 이거 넘어온다 그러지?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이게 넘어오는데 이게 넘어오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서버단에서 변수명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라고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주시면 저 콜백 함수 쪽으로 아규먼트가 안 넘어와요. 이 두 개 변수는 예약 변수입니다. 예약 변수고 에러 코드 값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여기다가 0 이상의 값을 주시면 마이 플랫폼이 서버 쪽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러 코드 값에 음수 값을 넣어서 보내시면은 마이 플랫폼 쪽에서 서버 쪽에서 에러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 예약 변수를 왜 만들어 놨냐면 마이 플랫폼이 서버에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 판단할 길이 없죠. 그 판단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변수는 예약 변수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에러 코드 값도 0 이상이면 성공이고 0 이하 음수 값이면 실패라는 거 이것도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면 이 질문이 나오죠. 에러 코드 테이블 없냐? 없습니다. 0 이하면 음수 값이면 실패, 0 이상이면 성공.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코드 테이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시고 데이터셋에 보면 이벤트 중에 on error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언제 뜨는 거냐면 에러 코드 값이 음수가 서버에서 날라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쪽 이벤트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서버 쪽에서 주고받는 JSP와 서버 쪽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인데 기본만 하고 끝낼 건 아니고요. 다음 동영상에 또 다른 얘기 드릴 텐데 기본적인 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조회하고 저장하는 거 기본적인 처리는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교육받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